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금값이 43년 만에 폭락했어요. 은값도 40%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금은 안전한 자산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동안은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흐름이 계속되면 부동산까지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재산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은행에 현금만 넣어두셨나요? 그것도 위험합니다. 물가는 매일 오르는데 이자는 쥐꼬리만큼이에요. 그럼 도대체 뭘 해야 하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 다 알려드릴게요. 99%가 모르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금 모르면 정말 큰 손해봅니다.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으시죠? 노후 자금 지키고 싶으시죠? 그럼 끝까지 꼭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지금 당장 현금 대신 담아야 할 자산 3가지. 실제로 70대 어르신도 하신 방법이에요. 복잡한 거 없습니다. 은행 한 번만 가면 돼요.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메모 준비하셨나요? 휴대폰 메모장 켜두세요. 중요한 내용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금값이 떨어졌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이유를 알아야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계속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솔직히 불안하시죠?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요. 은행에만 넣어두면 안심이라고 생각하셨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모님도 그러셨고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달라졌어요. 물가 오르는 속도 보셨죠? 작년에 5,000원 하던 게 올해는 7,000원이에요. 마트 가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은행 이자는 얼마인가요? 1년 넣어봤자 몇만 원 받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돈의 가치가 매일 떨어지고 있어요. 금이라도 사야 하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지금 금값이 폭락했잖아요. 은값은 더 떨어졌고요. 전문가들은 더 떨어질 거래요. 그럼 기다렸다가 싸게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내년? 내후년? 그동안 현금만 들고 계실 건가요? 그것도 손해예요. 자식들한테 물어보기도 어렵죠. 엄마, 아빠, 재산 어떻게 해야 해? 이렇게 물으면 걱정만 끼치는 것 같고요. 혼자 고민만 하시다가 아무것도 못 하세요. 저도 알아요, 이 막막한 마음. 뉴스에서는 어려운 말만 하고요. 은행 직원 말은 뭔 소린지 모르겠고요. 증권사는 더 무섭고요. 나이 들어서 뭘 어떻게 해? 그런 생각 드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도 하신 방법이에요. 70대인데도 혼자 하셨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왜 금값이 떨어졌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자, 이제 핵심 이야기 해볼게요. 왜 금값이 43년 만에 폭락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 미국이 금리를 올렸어요. 금리가 오르면 금값은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금 대신 달러를 사기 시작해요. 달러 예금 이자가 높으니까요. 금은 이자가 없잖아요. 그냥 보관만 하는 거죠. 그래서 금을 팔고 달러로 갈아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중국이 금을 안 사요. 중국은 전 세계에서 금을 제일 많이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요즘 중국 경제가 안 좋아요. 그래서 금 사는 걸 줄였어요. 사는 사람이 줄면 가격은 떨어지죠. 당연한 이치예요. 세 번째 이유. 전쟁 위험이 줄었어요. 전쟁 날 것 같으면 사람들이 금을 사요. 안전하니까요. 그런데 요즘 세계 정세가 좀 안정됐어요. 그래서 금 사려는 사람이 줄었어요. 이 3가지가 합쳐지니까
금값이 폭락한 거예요. 은값은 왜 더 떨어졌을까요? 은은 금보다 더 민감해요. 경기가 안 좋으면 공장에서 은을 덜 써요. 은은 전자제품 만들 때 많이 쓰거든요. 공장이 멈추면 은 수요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40%나 폭락한 거예요. 그럼 이제 금은 안 사는 게 나은가요? 아니에요. 아직 포기하면 안 돼요. 다만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럼 지금은 뭘 해야 할까요? 현금을 그냥 들고만 있으면 안 돼요. 물가가 오르니까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져요. 작년에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걸 올해는 못 사요. 내년에는 더 못 사요.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을 다른 자산으로 바꿔야 해요. 무슨 자산이요? 바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메모 준비되셨죠?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자, 이제 답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현금 대신 담아야 할 자산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달러 자산입니다. 달러요? 외국 돈 말이에요? 네, 맞아요. 지금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환율 뉴스 보셨죠? 달러당 1,400원 넘어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조금 사두면 좋아요. 은행 가서 달러 예금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창구 가서 달러 예금하고 싶어요 하시면 돼요. 직원이 다 도와줘요. 100만 원어치만 해도 괜찮아요. 환율 방어가 되거든요. 두 번째, 국채나 안전한 채권이에요. 채권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나라한테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이자 줘요. 은행 예금보다 이자가 좀 더 높아요. 안전하고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원금 보장돼요. 증권사 가시면 할 수 있어요. 증권사는 무서운데요? 걱정 마세요. 요즘은 어르신들 많이 오세요. 직원들이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3년짜리 국채하고 싶어요 하시면 돼요. 3년 뒤에 원금의 이자까지 받으세요. 세 번째, 배당 나오는 주식이에요. 주식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일반 주식은 그래요. 하지만 배당주는 달라요. 큰 회사들이에요. 매년 배당금 나눠줘요. 예를 들면 은행주, 통신주 같은 거예요. 삼성전자, KT, 신한은행 같은 곳이요. 이런 회사들은 망하지 않아요. 매년 꾸준히 돈 벌어요. 그래서 주주들한테 배당금 나눠줘요. 연 4에서 5%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죠? 근데 주식은 처음인데요? 괜찮아요. 증권사 가서 배당주 추천해 주세요 하시면 돼요. 직원이 안전한 거 골라줘요. 큰 금액 아니어도 돼요. 50만 원어치만 사도 돼요. 중요한 건 분산하는 거예요. 달러에 조금, 국채에 조금, 배당주에 조금. 이렇게 나눠 놓으면 안전해요. 한 곳에 다 몰면 위험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죠? 똑같은 이치예요. 자, 이제 실제 사례 보여드릴게요.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인천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예요. 올해 72세세요. 작년까지 은행에만 2천만 원 넣어두셨대요. 이자가 1년에 40만 원 나왔어요. 한 달에 3만 원 조금 넘는 돈이죠. 그런데 물가는 계속 올라요. 불안하셨대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 결심하셨어요. 자식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혼자 해보기로요. 먼저 은행 갔어요. 달러 예금 500만 원 하셨어요. 그 다음 증권사 갔어요. 처음에 무섭긴 했대요. 하지만 직원이 친절했대요. 국채 700만 원어치 사셨어요. 3년짜리로요. 그리고 배당주도 300만 원어치 사셨어요. 신한은행 주식이었어요. 남은 500만 원은 은행에 그대로 두셨어요.
급할 때 쓸 돈이니까요. 그렇게 6개월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달러는 환율 올라서 이득 봤어요. 국채는 이자 꼬박꼬박 나와요. 배당주에서도 분기마다 배당금 들어와요. 1년 이자가 총 120만 원 나왔대요. 전에는 40만 원이었는데요. 3배가 늘었어요. 아, 진작 할 걸 하시더래요. 이 할머니가 하신 방법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체크리스트 드릴게요. 메모하세요. 첫째, 내 통장 잔액 확인하세요. 당장 쓸 돈 빼고 여유 있는 돈이 얼마인지 보세요. 둘째, 그 돈을 3등분 하세요. 달러, 국채, 배당주에 나눠 넣을 거예요. 셋째, 은행부터 가세요. 달러 예금 신청하세요.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넷째, 증권사 가세요. 요즘은 동네마다 다 있어요. 국채랑 배당주 상담받으세요. 다섯째, 급할 때 쓸 돈은 꼭 남겨두세요. 최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은 은행에 그대로 두세요. 여섯째, 한꺼번에 다 하지 마세요. 이번 달에 달러 하고요. 다음 달에 국채 하고요. 천천히 나눠서 하세요. 일곱째, 자식들한테 알려주세요. 혼자 비밀로 하지 마시고요. 만약을 대비해서 자식들도 알아야 해요. 어렵지 않죠? 하나씩 천천히 하면 돼요. 자, 이제 오늘 바로 실천하실 차례예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 따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오늘 은행 가세요. 아니면 내일이라도요. 창구에서 물어보세요. 달러 예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직원이 설명해 줄 거예요. 금액은 편하신 대로 하세요. 100만 원도 괜찮고 500만 원도 괜찮아요. 신분증, 통장, 도장만 챙기세요. 20분이면 끝나요. 두 번째, 증권사 찾아보세요. 인터넷 검색하시거나요. 자식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동네 증권사 어디 있어? 가까운 데 찾으세요. 그리고 전화하세요. 어르신 상담 가능한가요? 물어보세요. 요즘 증권사들은 시니어 고객 환영해요. 예약하고 가시면 더 좋아요.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국채랑 안전한 배당주 추천해 주세요. 처음이라 잘 모르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알려줘요. 겁먹지 마세요. 요즘은 70대, 80대 어르신들도 많이 오세요. 세 번째, 자녀와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시되 자녀한테는 알려주세요. 엄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때? 자녀 의견도 들어보세요. 반대하면 이유 물어보세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어르신이 하세요. 어르신 돈이니까요. 네 번째, 온라인 안 되면 오프라인으로 하세요. 휴대폰 앱 어려우시죠? 괜찮아요. 다 직접 가서 하시면 돼요. 은행도 가고 증권사도 가세요.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게 더 안전해요. 다섯째, 서두르지 마세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 달러 예금하고요. 다음 주에 증권사 가고요. 다다음 주에 국채 사고요. 천천히 하나씩 하세요. 급하게 하면 실수예요. 여섯째, 모르는 건 계속 물어보세요. 은행 직원한테도 물어보고요. 증권사 직원한테도 물어보고요. 자녀한테도 물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처음 하는 건데요. 일곱째, 기록하세요. 공책에 적으세요. 언제 얼마 넣었는지요. 어느 은행 어느 증권사인지요. 자녀한테도 알려주고요. 나중에 확인하려면 기록이 있어야 해요. 여덟째,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3개월에 한 번씩 은행 가서 확인하세요. 배당금 들어왔는지 보고요. 이자는 얼마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그냥 넣어두고 잊으면 안 돼요. 오늘 당장 실천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하루 늦으면 그만큼 손해예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내용 많이 나왔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금값 폭락했어요. 은값도 40% 떨어졌고요. 지금 금 사지 마세요. 타이밍 아니에요. 둘째, 현금만 들고 있으면 손해예요. 물가 오르니까 돈 가치 떨어져요. 셋째, 지금 담아야 할 자산 세 가지. 달러 예금, 국채, 배당주예요. 이 세 가지로 분산하세요.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넷째,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은행 가서 달러 예금하고요. 증권사 가서 국채랑 배당주 상담받으세요. 다섯째, 자녀와 상의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요. 하지만 결정은 어르신이 하세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지금 안 움직이면 정말 손해봐요. 1년만 늦어도 수백만 원 차이 나요. 평생 모은 재산 지키려면요.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요. 어렵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도 하셨어요. 70대 할머니도 혼자 하셨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 꼭 저장해 두세요. 나중에 다시 볼 수 있게요. 주변 어르신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카톡으로 영상 링크 보내주세요. 이거 꼭 봐하고요. 모르고 계신 분들 많아요. 알려주는 게 도움이 돼요. 다음 영상에서는 부동산 이야기 해드릴게요.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지금 집 팔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요. 그것도 궁금하시죠? 다음 영상 꼭 기다려주세요. 구독 누르시고 알림 설정해 두세요. 그럼 새 영상 나오면 바로 알려드려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큰 힘이 돼요. 더 좋은 정보 가져올 수 있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편안하고 안전하길 바라요. 재산도 잘 지키시고요.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